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네, 유석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감기가 안 나요.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아팠어요. 감기인 거죠? 감기입니다. 네. 코로나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주석 실장님과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거기 분위기 지금 어때요? 웃으면 안 돼요. 일단은 뭐 저랑 이제 지인이라면 지인이고, 네, 대표님들 이렇게 쭉 뵙고 왔는데, 저는 저 힘들다고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네. 그분들 힘들다고 얘기를 들어주고 왔죠. 근데 가셨을 때 그래도 계약서는 쓰고 계셨다고. 네, 매매 계약권 체결하고 있었죠. 매매가 되기는 하나 봐요. 그러니까 강남이잖아요. 강남 청담동. 금매. 금매. 그것도 그냥 일반 금매가 아니라 거의 초금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지금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그러면 대부분 일단 아파트가 주가 되니까, 물론 실거래가나 이런 거는 한 달 이내 신고하면 그 다음에 뜨니까 아직은 안 뜰 거예요. 안 뜨는 것들인데, 이제 다른 지역은 뭐 이미 뭐 많이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강남 쪽도 일단은 뭐 다른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말 이제 금매, 네, 초금매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뭐 금매 매물은 이제 뭐 계약들이 되고 있으니 이제 뭐 반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안정기 뭐 바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래량이 일단은 얼마 없으니까, 거래량은 뭐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고 초금매나 아니면 금매 정도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소유주분이 급하니까 이제 금매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강남 쪽이나 아무튼 서울권은 그래도 최후의 최후까지 들고 가는 게 부동산이니까, 특히 뭐 아파트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나오는 게 금매인데, 대부분은 버티시죠. 그런 게 타격 없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가 이제 금매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이 눈에 더 확 띄는 거고, 물론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지방권에 있는 것들보다는 뭐 여력들이 좀 더 있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저희가 겨울 동안 굉장히 추웠어요. 네. 맞죠? 네. 많이 추웠죠? 네. 많이 추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의 안정기가 올까요? 아니 뭐 안정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거고 반등을 할 거고 아니면 안정기는 이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데, 저는 지나간 거로 보죠. 제가 2010년, 2009년부터 일을 부동산 쪽을 했었으니까 저는 그걸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의 뭐 30% 이상은 떨어질 거다. 과하게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은 50%뭐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8년 하반기 수준, 아니면 어쨌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그 의견엔 동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떨어진 가격이 뭐 어쨌든 바닥을 찍는다고 하죠. 떨어진 가격이 갑자기 뭐 V자 반등을 이룬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단가도 단가지만 큰 거고 금액도 무거운 거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뭐 코인처럼 이렇게 막 하루하루 막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늘고 이제 매물 나와 있던 거 다 소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뭐 급격한 반등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뭐 더 내려가야 되고, 일단은 올해 안에 뭐 내년 정도까지도 가격은 좀 하락세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수요자분들과 그 다음에 파셔야 되는 분들이랑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그때부터 거래량이 좀 늘면서 그게 좀 보합세로 쭉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뛰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1, 2년 뭐 그러진 않고, 저는 뭐 5년은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더라고요. 반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저랑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도 계시고, 근데 어찌됐건 이건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각 차이고 뭐 상황적인 차이고. 어제 저희가 지금 아크로 여의도 더원에서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서 네. 똑같이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고 반대해야 되는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금리 부분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그렇죠. 뭐 대략 얼추 이렇게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언제 이렇게 될 거고 언제 뭐 떨어져 뭐 금리가 하락될 거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뭐가 어떻게 터질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께서는 금리가 계속 이제부터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네,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갈 거다. 네. 그리고 한 분은 안정이 되다가 올 연말쯤에 갑자기 올릴 거다. 라고 갑자기는 아니지만 연말에 다시 오를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 다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뭐 근거들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다, 하락할 거다. 뭐 코로나 때 금리처럼 그렇게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근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거죠. 안정기냐, 조금 더 오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정도 금리는 유지를 할 거다. 뭐 갑자기 또 뭐 빅스텝 자이언트처럼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금리는 그렇고 어쨌든 금리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체감상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낮다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힘든 부분이고 과거에도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고 이거보다 높을 때도 훨씬 많았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온 거라 힘드신 거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가 되고 그럼 또 적응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럼 그거에 맞게 투자 계획을 세우실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물론 영향 미치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거래량이든가 시장 심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야겠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년까지도 저는 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장님이시라면 네. 지금 부동산 투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요? 네. 제가 자금이 충분하다면? 그럼요. 지금은 돈 없는데 어쨌든 자금이 충분하다면 괜찮은 것들은 있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네, 그거는 전화 주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만 근데 그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이나 이런 분양 물건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반대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들 그런 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 이건 차이가 있어요.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매매로 하시게 되면은 계약금 선에서 안 끝나요. 그렇죠. 예, 점검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분양 매물 같은 게 어쨌든 간에 계약금이고 뭐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계획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시고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어차피 좀 나중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뭐 전매해갖고 할 수 있는 시장은 당연히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제 매매가 됐든 분양이 됐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구정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안 해주셨었어요. 원래 겨울은. 어찌됐든. 네. 그리고 작년 완전 연말부터 저희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작년 봄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는 했었어요. 길게 갔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추워지기 전까지는 좀 그나마.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작년 연말은 진짜 추웠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추웠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크로 여의도 동호는 계속 계약은 나왔어요. 근데 오시는 손님의 빈도는 많이 줄었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2월달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도 많이 나와요.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여기도 손님이 많이 오면 다른 곳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다. 그렇죠. 비교해 보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는 투자 심리가 살짝 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재작년처럼 막 이렇게 거의 막 약간 붐처럼 불장 막 이러지 않아서 이제 그때랑 비교하니까 비교가 되니까 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과거에도 지금처럼 물론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번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움직이시면 움직이시고 뭐 주택 거래량, 뭐 매매량, 아파트 매매 이런 게 지금만큼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움직였는데. 그럼 그때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때도 한 40% 가까이? 40% 30% 이상? 정확한 건 저도 봐야 되는데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떨어졌어요. 그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완전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좀 떨어지다가 계속 이렇게 갔어요. 그냥 쭉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 사이에 거래량은 조금씩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아까 계속 오르다가 이제 2019년 코로나 때 갑자기 빵 터진 거죠. 그렇죠. 네, 그때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뭐 영끌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기존에 자금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아니면 뭐 진짜 실수요로 움직이시던 분들 플러스 다주택자 수요랑 그 다음에 그런 영끌족들까지 다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뛴 거죠. 맞죠. 그리고 또 뭐 금리도 낮았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DSR 규제도 되고, 부동산이 움직일 때는 뭐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책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대출이 잘 나와야 돼요. 그건 맞아요. 네, 대출이, 그러니까 집을 사기 편하게, 그러니까 뭐 LTV 같은 것도 영향이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DSR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긴 하죠. 그건 그런데 우리나라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하게 되고 대출이 더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면 반등할 수 있겠죠. 다만 그 전에 심리가 회복이 돼야죠. 그렇긴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그래야 나와 있는 미 저거 지금 계약 안 하면 저거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심리. 그렇죠. 네. 그리고 분양도 마찬가지고 저거 지금 아닌데 저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심리가 돼야 뭐 계약들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지. 지금은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 좀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 라는 그렇게 생각을 되니까. 하시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고, 예. 그걸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더구나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이건 하셔야 돼요라고 저희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요. 음. 물론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금 안 하시면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불장 때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게 사실이었죠. 네. 불장 때는. 하지만 어찌됐건 좋은 매물이 맞고, 좋은 게 맞고, 그리고 심리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고, 어쨌든 지금 금리 상황에 적응이 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만 분양 매물 중에서 뭐 중도금 무이자나 그리고 뭐 완공 시기가 긴 거나 이런 건 특별히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여기가 어떻게 되겠구나, 여기가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겠구나, 주변은 어떻구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항상 제가 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무리한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건 어쨌든 정보 전달이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저희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금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보시면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 24시간 오픈 채팅방입니다. 네, 카톡 상담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뭐 더 궁금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힘드신데. 네, 지금까지 박건일.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